정순례는 창 밖으로 흐르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아들 내외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죠. 68살의 나이에 자식 덕을 보려 했건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켜왔으니 내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나한테 용돈 한 번 제대로 주질 않네. 정순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을 무의미하게 넘기며 중얼거렸어요. 마침 전화벨이 울렸고 아들 최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5일간 제주도 여행 다녀올게요.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정순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여행? 그래, 너희끼리나 실컷 놀다 오너라. 나는 이 집이나 지키마. 어머니, 같이 가시죠. 서영이도 어머니 모시고 가자고 했어요. 됐어. 너희끼리 가. 나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정순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며느리 박서영을 생각하자 입맛이 쓰게 느껴졌어요. 박서영은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정순례는 며느리가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집안일에 대해 자신의 방식을 무시하는 것 같아 늘 불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최민수와 박서영은 두 아이와 함께 정순례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요. 냉장고에 음식 가득 채워놨으니 걱정 마세요. 박서영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정순례는 냉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나는 늙은이니까 집이나 지키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도 쉬셔야죠. 박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됐어. 니네끼리 실컷 놀다 와. 정순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민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아내를 돌아보았어요. 어머니가 좀 피곤하신가 봐. 우리 그냥 가자. 정순례는 그들이 떠난 후 창문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와 서운함이 뒤엉켰어요. 그녀는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다가 부동산 광고에 눈이 멈췄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다면서? 그때 정순례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분노가 그녀를 어떤 결정으로 이끌고 있었죠. 내가 이 집을 지켰으니 내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 정순례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고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꺼내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정순례는 그들이 상상조차 못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정순례는 아들 내외가 떠나는 모습을 현관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최민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금요일 저녁에 돌아올게요. 몸 건강히 계세요. 정순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죠.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가족이 탄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정순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김 부장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건 어떻게 됐나요? 정순례는 사전에 이미 부동산 중개인과 접촉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집을 급매로 내놓을 준비를 마친 것이죠. 비록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었지만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네, 오늘 바로 오시면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정순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집 문서와 통장을 꺼내 가방에 넣었어요. 오랫동안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쌓인 불만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 정도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겠지. 아들도 며느리도 나한테 제대로 효도도 안 하는데
내가 왜 고생해야 하나? 정순례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과 함께 아들 몰래 보관해온 가족 공동 예금 통장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총 8억 원이 넘는 거금이었죠. 이제 나 좀 편하게 살아볼 차례야. 그녀는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던 친구가 있는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육지의 제주도에 있는 동안 정순례는 바다 건너 진짜 제주도로 떠났어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정순례는 비행기 안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몇십 년간 아들을 키우고 집안을 지키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그녀에게 남긴 것은 배신감과 서운함 뿐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늙은이 취급하며 무시하더니 이제 어떤 얼굴로 날 찾아오려나. 제주도에 도착한 정순례는 미리 알아둔 고급 펜션에 짐을 풀었어요. 오랜 친구 김영숙이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순례야. 정말 결심했구나. 대단하다. 그래,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살려고. 그동안 고생만 했잖아. 정순례는 친구와 함께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주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한편 제주도의 다른 곳에서 휴가를 즐기던 최민수 가족은 아직 집에 닥칠 재앙을 알지 못했습니다. 박서영은 아이들과 함께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최민수는 가족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으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한번 드려볼까?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최민수는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조금 걱정되었지만 곧 여행의 즐거움에 그 생각을 잊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최민수 가족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중년 부부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최민수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묻고 싶은 질문인데요. 이 집은 저희가 사흘 전에 매입한 집입니다. 박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남자는 계약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정순례 씨에게 정식으로 매입했습니다. 오늘부터 입주하기로 했고요. 최민수는 어머니의 이름을 듣자 휘청거렸어요. 어머니가 집을 파셨다고요? 경찰이 도착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집은 정순례의 명의였고 매매 계약은 합법적이었어요. 최민수는 어머니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서영 가족은 근처 모텔에서 밤을 보냈어요.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텔방을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박서영과 최민수의 마음은 무거웠죠. 어떻게 어머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박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민수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무슨 오해가. 오해요? 집이 팔렸다는 게 오해예요? 박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통장도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최민수는 서둘러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고 곧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어요. 다 출금됐어. 박서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15년 동안 모아온 모든 저축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 미래를 위해 모아둔 돈이 모두 증발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전 재산을 가져갔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다음 날 아침 박서영은 오랜 친구 한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지원은 변호사로 항상 박서영에게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지원아, 도움이 필요해. 박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원은 즉시 달려왔어요. 상황을 들은 그녀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임이야. 비록 집이 시어머니 명의였더라도 공동생활을 위한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박서영은 희미한 희망을 느꼈어요. 정말로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쉽지는 않겠지만 포기하면 안 돼. 우선 법적 대응을 준비하자. 최민수는 어머니를 변호하려 했지만 한지원의 단호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 씨, 이건 가족 문제를 넘어선 범죄 행위예요. 당신 어머니가 저지른 일을 직시해야 해요. 그날부터 박서영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지원의 도움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임시로 친구의 집에서 지내며 아이들을 돌보았어요. 서영아, 절대 포기하지 마. 우리가 반드시 정의를 찾을 거야. 박서영은 한지원의 격려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정순례의 삶은 처음 몇 주간 꿈 같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명품 쇼핑을 즐기며 친구 김영숙과 함께 섬을 여행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순례야, 이 투자 어때? 내 조카가 하는 사업인데 석 달 만에 이익이 2배래. 김영숙이 어느 날 제안했습니다. 정순례는 잠시 고민했어요. 원금은 보장된다고 했고 수익률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돈 중 3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죠. 이렇게 돈이 불어나면 정말 남은 인생 걱정 없겠네. 그러나 2달 후 김영숙의 조카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투자금은 사라졌고 김영숙마저 갑자기 제주도를 떠났어요. 정순례는 사기를 당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남은 돈으로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희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투자 계약서는 애매했고 돈을 추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진 정순례는 제주도에서 알게 된 다른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돈을 잃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많은 이들이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정순례 씨, 미안하지만 오늘 모임에는 좀. 전화 너머로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례는 점점 고립되었어요. 고급 펜션에서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사치스러운 생활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아들 내외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정순례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투자, 사기 적발이라는 제목과 함께 김영숙의 조카로 추정되는 남자의 얼굴이 나왔어요. 피해 금액만 총 50억 원에 달하며 주로 노인들을 타겟으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정순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순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사기꾼의 얼굴을 보니 현실이 더욱 처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남은 돈을 확인했습니다. 생활비를 제외하고 이제 2억 원 정도만 남아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얼마 못 가. 정순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연락할까 고민했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차마 전화를 걸 수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에게 어떤 상처를 줬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순례의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한 그녀는 계속해서 돈을 써댔고 반년이 지나자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순례는 작은 원룸의 창가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정순례는 오랜만에 아들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즉시 차단되었다는 메시지만 들려왔어요. 정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다음 날 정순례는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남은 돈으로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아들을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기로 한 것이죠.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순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용서가 아닌 차가운 현실이었어요. 박서영은 한지원의 사무실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법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3달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지치지 않고 법적 투쟁을 이어왔어요. 드디어 좋은 소식이 있어. 한지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집 매매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어. 박서영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시어머니가 가족 공동 재산을 처분할 때 가족의 동의 없이 진행한 점, 그리고 매수인이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계약을 진행한 점이 인정됐어. 한지원이 설명했습니다. 박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고마워, 지원아. 내가 아니었으면. 한지원은 박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남은 재산도 찾아야 하고 앞으로의 삶도 계획해야 해. 그날 저녁 박서영은 최민수에게 판결 소식을 전했어요. 최민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박서영은 잠시 침묵했어요. 최근 몇 달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배신도 충격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최민수의 우유부단함이 그녀를 더 실망시켰어요. 민수 씨, 할 말이 있어요. 박서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최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영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이제 집도 되찾았는데. 집을 되찾은 건 다행이지만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15년 동안 당신 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마다 당신은 한 번도 저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았죠. 박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우리 전 재산을 가져갔을 때도 당신은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고요. 저는 이제 지쳤어요. 최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항상 어머니 편만 들었고 아내의 고통을 외면해왔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박서영은 아이들과 함께 되찾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가구를 들이고 시어머니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한지원은 매일같이 찾아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 한지원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괜찮아. 아이들도 적응 중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이야. 박서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별거 중이에요. 이혼 서류는 준비 중이고. 한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겠지만 내가 결정한 일이라면 끝까지 지지할게. 박서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고 정원의 나무들의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 직장은 어때? 한지원이 물었어요. 좋아. 오랜만에 일하니까 보람도 느껴지고 아이들도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 박서영은 시어머니 사건 이후 경력을 살려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기쁨을 느꼈어요. 정순례 씨는 아직 연락 없어? 한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걱정 마. 그녀가 어떤 선택을 했든 그건 그녀의 문제야. 너는 이제 내 삶에 집중해. 박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정순례는 지친 모습으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제주도에서의 1년은 그녀의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사기를 당하고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점점 가난해지는 과정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 기사가 물었어요. 정순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일단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강남에서 커피숍에 앉은 정순례는 마지막 남은 돈을 확인했습니다. 겨우 생활비 몇 달치만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순례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아들의 집 주소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그녀는 예전의 집을 바라보며 가슴이 떨렸어요. 1년 전 그녀가 떠나기 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건 박서영이었어요. 박서영은 시어머니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박서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서영아. 나 돌아왔어. 정순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서영은 아무 말 없이 정순례를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정순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제 이곳은 어머님의 집이 아닙니다. 박서영이 단호하게 말했죠. 정순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여기는 우리 집인데. 어머님이 팔아버리신 집이죠. 저희가 법적으로 되찾은 겁니다. 박서영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어머님이 가져가신 돈은 어디 있나요? 정순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 돈을 잃었어.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이제 와서 저희에게 의지하려고요? 박서영이 물었습니다. 서영아, 난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내가 큰 실수를 했어. 박서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민수 씨는 더 이상 여기 살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혼했어요. 정순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 너희가 이혼을? 어머님의 행동이 우리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민수 씨는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정순례는 주저앉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아들의 가정을 파괴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민수는 만날 수 있을까? 정순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연락해보세요. 하지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박서영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에게 하신 일을 민수 씨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으니까요. 박서영은 천천히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만 실례할게요. 서영아, 제발. 정순례가 문에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순례는 현관 앞에 홀로 남겨졌어요.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가정,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 모든 것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정순례는 아들의 주소를 알아내어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원룸 건물 앞에서 그녀는 망설였어요. 최민수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몇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지친 모습의 최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최민수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정순례가 흐느꼈습니다. 최민수는 한동안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잘못했나요? 정순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정순례는 서울의 작은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어요. 최민수는 그녀를 받아주었지만 함께 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매달 약간의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어머니, 저도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회사도 그만두고 재취업 준비 중이라. 최민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었습니다. 정순례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녀가 저지른 일 후에 아들이 이 정도라도 해주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고시원 방은 좁고 추웠어요. 방 한켠에 놓인 작은 전기 난로가 유일한 난방이었습니다. 정순례는 이불을 몸에 둘러싸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정순례는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를 무시하던 날들, 내가 이 집을 지켰으니 내 거나 마찬가지라며 생색내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팔아 떠나던 날. 모든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정순례는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아들도 며느리도 내가 다 망쳐버렸구나. 밖은 점점 더 추워졌어요. 정순례는 난로 온도를 올리려 했지만 이미 최대치였습니다. 그녀는 몸을 더 웅크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순례는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심했어요. 약을 먹고 쉬려 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해 볼까? 하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더 부담을 주기 싫었어요. 이미 충분히 피해를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정순례는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그녀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폐렴이 상당히 진행됐네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정순례는 병원비를 걱정했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입원하게 되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정순례는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에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어요. 그저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방문했을 때 정순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혹시 제 아들에게 연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민수는 다음 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가득했어요. 어머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정순례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내게 더 부담 주기 싫었어. 최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정순례는 그 온기가 자신에게까지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박서영이. 서영이가 병원비를 내기로 했어요. 정순례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어요. 서영이가? 왜? 서영이도 어머니를 미워하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했어요. 정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상처 줬던 며느리가 지금 그녀를 도와주고 있다니 더 큰 죄책감이 그녀를 덮쳤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정순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이제는 말을 마치지 못한 채 최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달라져 버렸고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박서영은 새로 꾸민 정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큰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작은아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가족 모두에게 남아 있었어요. 엄마, 이거 어때요? 작은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서영은 미소 지었어요. 정말 예쁘네. 내 그림 실력이 점점 좋아지는구나. 한지원이 음료수를 들고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박서영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어요. 아이들 정말 잘 크고 있어. 한지원이 말했습니다. 박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모든 일이 있고 나서도 아이들이 씩씩하게 잘 이겨내줘서 고마워. 두 여성은 잠시 침묵 속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람이 살랑이며 봄의 향기를 전해왔어요. 정순례 씨는 어떻게 지내? 한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서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퇴원했다고 들었어. 민수 씨가 작은 원룸을 구해줬대. 만났어? 아니. 박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비는 냈지만 아직 직접 만날 준비가 안 됐어. 한지원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어쩌면 평생 만날 일이 없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가끔 할머니 이야기를 해. 보고 싶다고. 박서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누구도 너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 없어. 박서영은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괜찮아. 민수 씨와 이혼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 박서영은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며 승진했고 아이들도 잘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녀는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워. 한지원이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선 거 정말 대단해. 박서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야. 내가 있어서 가능했어. 저녁이 되자 박서영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한지원도 함께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그들은 마치 새로운 가족 같았어요. 이모, 우리 다음 주에 바다 가기로 했어요. 작은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 재미있겠네. 한지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아이들이 숙제를 하러 각자의 방으로 가고 박서영과 한지원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서영아, 내게 묻고 싶은 게 있어. 한지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뭔데? 정순례 씨에 대해 정말 어떻게 생각해? 용서할 생각은 없어? 박서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상처가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허무함도 느껴졌어요. 용서?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는 않아. 우리 가족의 행복에 집중하고 싶어? 한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거야. 박서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욕심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지. 시어머니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모든 것을 잃었어. 하지만 나는 그 교훈을 통해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박서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지원은 친구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의 날들이 더 빛날 거야. 박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 그녀는 더 강해졌고 이제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과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